만약에 연구위원님이 지금 이 상황 설명한 거에 딱 하나의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걸 투자하고 싶으세요? 근데 이제 요 두 개를 예를 들면 내가 반반 산다 하면 상당 부분 제가 좀 맘 편하게 네네. 그 인컴은 매달 받으면서 네네. 네. 최근에 좀 그 금리가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금리를 인하하는 추세잖아요 지금. 네네. 그래서 한국이 11월 기준으로 3.0%로 계속 이제 3.5에서 3.25 갔다가 3.0까지 내려왔는데 이런 금리 인하 시기에 어떤 투자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정의인데요. 그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죠. 여기서 뭐 올릴 나라는 없죠 사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속도인데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느립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빨리 둔화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0.5% 내릴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느리다라는 걸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약간 구조적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의 상승률이 점점 내려갈 수는 있으나 이게 옛날처럼 0% 뭐 마이너스 금리 이런 시대가 오기는 이런 기대는 안 갖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만기가 길면 길수록 변동성이 큽니다. 만기가 짧을수록 변동성이 작고. 세 번째는 중앙은행이 미국의 페드나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거는 초단기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7일짜리 금리다. 7일짜리. 7일짜리 금리를 내리는 거고 미국은 하루짜리 금리 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20년짜리 투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리를 내려서 실제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장기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럼 가격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리는데 경기가 계속 안 좋아서 계속 내릴 것 같다. 그러면 내려갑니다. 그러면 장기 금리는 조금만 내려가도 장기 국채의 가격은 많이 오르죠. 어떤 상품을 고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환율이 열려 있으면 여러 가지 리스크를 방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해지 상품 할 거냐, 해지 안 한 상품 살 거냐. 그러니까 가로치고 해지 H가 써 있는 거, 네네네. 그거가 좀 수익률의 큰 팩터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냥 국채를 살 거냐, 커버드 콜을 살 거냐. 그냥 국채는 100%는 아니죠. 이자를 주긴 하니까. 근데 금리가 하락할 거에만 베팅하는 겁니다. 근데 커버드 콜은 그 변동성에 따라서 인컴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그런 선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커버드 콜인데 환율이 열려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만약에 연구위원님이 지금 이 상황 설명한 거에 딱 하나의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거를 딱 지금 생각이 떠오르는 게 어떤 걸 투자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채권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최소한 금리가 올라가진 않을 거야.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야. 장기 금리는 등락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변동성이 크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은 일반 국채보다는 커버드 콜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컴을 계속 빼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퇴직자들한테는 네. 그 인컴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렇다고 네. 해서 얘가 장기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잖아요. 장기 국채 금리는 단기 금리가 좀씩 내려가더라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커버드 콜은 횡보장에서 좋대더라. 네네네. 장기 국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안 내려가더라도. 근데 대신에 여기서 인컴은 계속 빼올 수 있죠. 근데 대신 환율이 어쩔지 모르니 환율 해지된 거 안 해지된 거 반반 하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뭐 솔 국채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 그 환율이 해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려 있고 그러니까 콜옵션을 매도하는데 이제 매월 2% 올라가는 것까지는 이제 상승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매도하죠. 근데 예를 들면 또 타이거 커버드 콜, 타이거 미국 국채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30%만 매도합니다. 근데 위클리 콜옵션을 매도해서 인컴은 1%씩 주죠, 한 달에. 근데 70%는 열려 있는데 환율이 해지돼 있습니다. 해지돼 있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70% 열려 있는 것 때문에 하락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요 두 개를 예를 들면 내가 반반 산다 하면 상당 부분 제가 좀 맘 편하게 네네. 그 인컴은 매달 받으면서 네네. 네. 그 ETF 상품을 개발을 하시면서
뭐 느낀 점, 이게 이런 거는 좀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라든지 주의할 점이라든지 이거 해보니까 투자자들의 반응이 어떻다든지 어떤 한 1년 6개월, 1년 정도 하신 그 뭐 소감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사실 놀랐던 게,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에 상장된 ETF를 많이 사세요. 여전히 많이 사시는데 매수 1등이 반도체 3배 레버리지입니다. 우리나라는 3배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 거 사시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래서 부자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5060 우리가 은퇴자들을 위한 리스트보니까 특히 5060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책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레버리지하고 인버스는 하루 변동률에 대한 2배 또는 마이너스 1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지수가 10% 올랐는데 내가 2배 레버리지 샀으면 20%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인버스를 샀는데 한 달 동안 시장이 10% 빠졌는데 그러면 나는 10% 올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하루짜리 변동에다가 곱하기를 하기 때문에 기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가지고 기간을 두고 투자를 하시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시고, 그리고 과도한 레버리지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그냥 트레이딩용 단기 뭐 2, 3일 뭐 이런 거지. 네. 내가 이걸로 장기적으로 뭐 미장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약간 다를 수 있다. 그 ETF에 대한 좀 정보를 아까 좀 더 알려고 하면 아까 얘기한 ETF 체크라는 곳을 가입을 해서 무료 가입 되니까 거기서 정보를 좀 얻으시면 되고, 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특정 ETF들을 몇 개 찾으시면 해당 운용사에 정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만큼 좋은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뭐 이런 데 보면 블로그들이 많기는 해요. 많긴 한데 사실 그 ETF를 상장한 데가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거잖아요. 물론 거기는 이제 판매를 해야 되니까 되게 좋게만 써놨겠죠. 좋게만 써놨겠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정보, 그 다음에 법에서 규정한 정보들 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900개가 넘는 ETF 중에 고르는 거는 ETF 체크해서 찾으시면 되고, 거기서 몇 개를 찾으시면 해당 운용사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거기 해당 홈페이지에 가서 어떤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내가 이 종목을 선택할지 말지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뭐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산 규모라든지. 연구위원님은 어떤 걸 가장, 세 개를 꼽자면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거래량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거래량은 그 HTS나 뭐 어떤 트레이딩 시스템에 가시면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거래량은 다 나옵니다. 이게 유동성 공급자라고 해서 증권사들이 다 매수 매도 호가를 대주거든요. 만 주씩. 쭉 대주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요 차이죠. 매수할 수 있는 호가와 매도할 수 있는 호가의 이 괴리? 요게 이제 넓게 벌어져 있으면 매매할 때 조금 짜증나시죠? 그러니까 내가 왜 쟤를 이 돈 주고 사야 돼?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거래가 많이 되는 것들은 그게 촘촘하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많이 되고, 물론 당연히 시가총액이나 순자산이 큰 게 대부분이 거래가 많이 되죠.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수수료죠, 수수료. 그러니까 수수료는 ETF 체크 가면 되게 심플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실 수수료가. 오히려 수수료는 원래는 그 해당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가서 투자 설명서를 클릭을 해서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게 금융감독원에 나온 그 규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확하게 규제가 돼 있는데,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이 투자 설명서 딱 열면은 이제 짜증이 나실 겁니다. 그렇죠. 보기도 싫고. 네네. 좀 미안하게 얘기했는데 그런 건. 네. 근데 ETF 체크 가면은 거기에 그냥 총보수 얼마, 실제 보수 얼마, 그래서 그냥 나와 있어요. 그래서 쉽게 그런 데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총 보수와 실제 보수의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총 보수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규정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 보수는 없죠. ETF는. 펀드는 있습니다. 펀드는 판매사에서 판매를 하니까. ETF는 판매 보수는 없고, 운용 보수가 있죠. 자산 운용사. 그 다음에 뭐 신탁 보수. 그 다음에 사무스탁 보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0.45 이렇게 딱 써 있는데, 그 ETF 체크 가서 보시면 TER이라고 써 있어요. 그 옆에 총보수 0.45, TER 0.51%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TER은 Total Expense Ratio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실제 나간 모든 비용, 그러니까 여기서 규정돼서 뭐 운용보수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써 있는 거 말고 얘 말고 여기 안 써 있는 것까지 다 합해서 그 비용 나누기 순자산 그냥 그게 TER이에요. 그러면 약간 더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 ETF를 운용하기 위해서 뭐 증권사들과 어떤 거래를 했다던가 뭐 등등 여기 다 녹아 있는 거죠. 다양한 것들이. 그러면 TER만 보면 되나요? 그쵸. 투자자들은? 네. 거래량과 수수료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꼽자면 어떤 게 좀 좋을까요? 아까도 뭐 했지만 가로치고 H가 있냐 없냐. 이게 사실 요새 같은 경우는 수익률에 너무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얘가 TR이라는 게 있거든요. TR이 있냐 없냐. 요거는 요새는 사실 TR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TR은 이제 토탈 리턴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분배금을 거의 안 줍니다. 분배금을 주지 않고 그거를 다시 재투자합니다. 그게 이제 토탈 리턴이니까 내가 선택을 할 때 가로치고 있는 거 H가 써 있는지 TR이 써 있는지 뭐라고 써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현명한 의사들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5060을 향해서 가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뭐 약간 재미없는 얘기지만 그 공부의 왕도가 없다 하듯이 천천히 이렇게 공부하면서 남들 물론 이제 조언을 들을 수는 있죠. 조언을 들을 수는 있지만 이제 내 투자를 만들어 가면 내 투자의 길을 만들어 가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좀 풍요로운 노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책 출간된 거 축하드리고 또 반응도 좀 많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현명한 ETF 투자를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